이거하고 이거 쓰면 케이스 빼야 되는 거야. 힘들어. 그게 중요하죠. 왜 사진 건데도 안 오지? 모바일도 싫어해. 못 이기잖아. 네. 오래간만에 이제 은행대 옆에 계세요. 이쪽으로 출발해 쪽.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안양시 동안위원장 추혜선입니다. 21대 총선 정의당 안양시 출마자 합동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호 통역은 김철환 통역사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안양시의 새 선거구, 안양시 동안구갑, 동안구 을, 그리고 만안구 이 세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냅니다. 안양은 세 지역구 모두 5선, 6선, 내 5의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만큼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가 견고한 지역구입니다. 20대 총선 국회 초반부터 제가 정의당 안양시 위원장을 맡아 그 견고한 벽에 궁여를 내고 진보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의 삶 속에서 헌신하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처음으로 경험하신 안양 시민들께서 3,800여 명이나 입당해 주셨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정의당 안양시위원회를 안양시 동안갑, 동안구, 만안구위원회로 분리해서 개편을 하고 21대 총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당의 안양시 출마자들이 이렇게 함께 국민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출마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갑에 출사표를 던진 이성재 안양시 동안갑 위원장입니다. 공익농사시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에 출사표를 던진 이종태 건신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학 박사시고요. 올바른 교육 정책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안구 의뢰 저 추혜선이 현역 의원 국회의원 추혜선이 출마를 합니다. 오늘 또 새 출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그리고 송치영 경기도당 위원장이 함께하셨습니다. 또 안양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실 최용준 정의당 안양시 동안을위원회 부위원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저는 정의당의 민생본부장으로서 우리 사회 을들과 함께 공정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종태 박사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 교육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이성재 노무사는 컨베이어 벨트부터 플랫폼까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접해온 노동 전문가이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교육, 노동,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의 먹거리와 사회 안전망입니다. 따뜻한 혁신,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를 만들 안양의 드림팀이라고 자부합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정의당의 승리를 안양에서부터 일궈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마자들 차례로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양시 갈산동, 귀인동, 번개동, 신촌동, 평안동, 평촌동, 호계 1, 2, 3동 시민 여러분, 정의당 안양시 동아일위원장 국회의원 추혜선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안양시 동안을 지역에 출마를 합니다. 안양시 동안을에서 정치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20대 국회는 부끄럽게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가 기대자였습니다. 촛불혁명 이전으로 퇴행하려는 제1야당은 개혁을 발목 잡는 어깃장 정치, 막말과 분열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여당은 국민들의 개혁 요구 앞에 머뭇거리며 제1야당에 끌려다니거나 기득권을 위해 야합하기 일쑤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줄만 서면 기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라 당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존 속에 민생은 실종됐습니다. 이런 기득권 정치, 특권 정치가 사라져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집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기득권 양당의 벽이 견고한 곳,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안양에서 정치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안양 시민들의 선택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택을 확신하며 안양 동안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21대 총선은 개혁을 완수할 제1야당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언론개혁 운동을 하면서 언론 지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뼈아프게 절감했습니다. 언론이 외면한 사람들의 삶도 그래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그 삶의 한복판에 있는 을들과 함께했습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갑을 경제 구조 속에서 대기업의 탐욕과 파도국 갑질, 직장 갑질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공정경제, 노동 존중,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배운 노동자들이 1년에 수십 명씩 과로사를 하는데 비용과 예산 타령을 하며 죽음을 방치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밀어냈습니다.
노동 존중, 공정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인하고 채찍질하며 민생과 개혁을 밀고 나갈 제1야당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책과 비전으로 여당을 긴장시키며 민생과 개혁으로 경쟁할 제1야당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기 위해 안양 동안을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기술 진보와 진보 정치가 만나는 따뜻한 혁신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안양 동안을은 30년 전 1기 신도시로 주목받은 지역이지만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난 20년간 신재철 의원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술 진보와 진보 정치가 만나 따뜻한 혁신, 공정한 성장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양 동안을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살림을 채우는 기술 혁신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전문가들의 기술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안양 교도소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그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30년간 변화된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과 삶에 대한 눈높이로 도시를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눈으로 진보된 기술을 활용해 주거, 환경, 교통, 주차,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지역 주민을 잇는 공공 어플리케이션, 정보 격차를 줄이고 또 정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시스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깨끗한 환경을 갖추면서 도시 리모델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양 동안을의 교육도시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사교육 시장의 경쟁력만으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 전체가 교육과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어, 과학기술, 환경, 역사, 문화 등의 테마들로 특성화된 도서관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과 체험학습을 위한 공간들이 도시 곳곳에 들어서며 학교, 학원과 주거지를 잇는 교통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환경이 개선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부드러운 공감 정치, 저 최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구호와 말싸움 정치는 최선의 정치가 아닙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기꺼이 어깨를 걸 수 있는 국회의원,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부드러운 감성으로 공감하는 정치, 실천하고 헌신하는 함께하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에 좀 더 가까워질 21대 국회에서 나와 가장 닮은 국회의원 최선이 뛰겠습니다. 이상 제 출마 선언은 마치고요. 다음에 동안감에 출마하실 이성재 위원장 현재 노무사이십니다. 출마 선언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동안시 갑위원장 이성재입니다. 저는 진보정당 정의당의 정의로운 정치 실현을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이제 안양시 동안갑에서도 새로운 정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안양시 동안갑의 정치 시계는 지난 20여 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시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권력의 유지와 당리당략이 앞서고 민생과 도시는 애면당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세력의 적폐와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한 적체를 깨고 이제 노동이 당당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누리며 각자의 삶을 윤택하게 꾸려나가는 시민의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양극화 주범 화정법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약 25년간 농민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의 아픈 투쟁을 생생하게 경청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노동자의 꼴보기 싫다고 정규직만 따르와 안산의 공장을 이전한 후 하청한 회사를 내세워 두 번에 걸쳐 정리해고를 한 사례도 있고, 택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택시 노동조합 사업주는 노동시간을 2시간 30분으로만 인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휴게 시간으로 처리한 다음 2시간 30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주는 사업주를 상대로 투쟁을 해서 승리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상권을 무력화하는 법이 바로 파견법과 기간제법입니다. 파견법을 폐지해야만 양극화 해소의 최소한의 조건이 됩니다. 파견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 모든 정치 세력은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 없다는 친구의 고백에 다름 아닙니다. 파견법 폐지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에는 거주할 집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서울로 전학 온 이후 지금까지 제 소유의 집을 가지고 온 적은 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없으니 2년에 한 번씩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야 하고 보증금이 급격히 올 때마다 애들 엄마와 내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한없이 이축되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현 정부도 집값을 잡겠다고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두더지 잡기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고 대도시의 1가구 2주택자부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 다른 시민의 부를 합법적으로 강탈해 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유세로 그친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충분히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보수 정치 세력에 정치를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제1야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개혁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제1야당을 바꿔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국회 권력을 바꿀 차례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촛불혁명의 중심 정당인 정의당의 후보들이 당선되어야 촛불혁명을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안양동합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이 닮은 삶을 살아온 잘난 것은 없지만 동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나는 이성재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양시 동갑 동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시키고 함께 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안구에 출마하실 이종태 박사 모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두 분께서 출마 선언문다운 선언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대화하듯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때 정치 참여를 기획하고
안양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고 또 국회의원 경선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국내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을 도와서 좀 국정일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저에게는 정치가 맞지 않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제 본업인 교육 분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서문에 인용했듯이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질 않나 하는 옛 글의 표현대로 제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가 이대로 가면은 10년이 못 가서 무너지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갖도록 만든 지난 20대 국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마치 나이 먹은 분들이 세상을 한탄하듯이 교육을 보면 교육을 한탄하고 정치를 보면 정치를 한탄하고 경제를 보면 경제를 한탄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기대를 걸은 정치 세력은 정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당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서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만 결국 나서게 됐습니다. 이제 그의 심정을 그냥 쓴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은 두 개의 큰 바람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이전에도 언제나 그래 왔지만 특히 20대 국회는 양대 보수 정당의 혈과는 한국 정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한쪽은 진보, 다른 한쪽은 보수라고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양쪽 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단지 권력의 단맛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기득권 집단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정치 노름에 경제도, 교육도, 과학기술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뜻있는 분들이 모두 다 그랬듯이 새로운 정치, 기득권 정당들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절실하게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그 기초에 돌 하나 얻는 심정으로 정의당이 일어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바람은 정의당의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우리 사회 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그 결과 국민에게 기성 정치 세력 중에서는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정당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이 약하고 지지율도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 정의당에 더 많은 인재와 응원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응원군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적잖은 범민 끝에 결국 제 개인의 안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게는 정의당이 진전을 위해서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꿈꿔온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작은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양 지역의 정치 변화를 바라는 다수 안양 시민의 요구입니다. 안양 새 지역구는 방금 들으셨다시피 한 사람이 20년, 24년을 줄곧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온 그런 곳입니다. 그들이
진정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했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고 저도 이 자리에 굳이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같이 시민과 동떨어져서 국회의원 자리를 마치 사익 추구의 수단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기득권 거대 정당들의 정치 행태와 공학 속에서 이번에도 그대로 두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이 작은 결심과 출마가 태평양의 나비가 되어 거대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돌들이 소리치리로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득권 세력의 행패가 크게 이르면 길가에 돌들이 일어나 물러나라고 외칠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바로 이런 돌들의 외침, 을들의 외침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마침내 큰 변화를 일궈내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정의당이 있을 것이라 믿고 저는 하나의 미라를 이어 그 기적을 일구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아입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추혜선 의원님을 필두로 한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태 박사님의 이 출마 선언은 안양 시민들에게 가장 큰 새해 큰 복이 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의 모습은 정치 개혁을 화두로 삼아왔던 그 지난한 부분을 결과물을 내라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판을 바꿔라. 조금 변해서는 안 된다. 판 자체를 바꿔라는 가장 상징적인 대한민국의 부분이 안양이 되었다. 드디어 안양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의 판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 대 세력의 부분으로서의 새로운 정치 구도를 형성하는데 상징적인 것이 바로 안양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안양 시민들께서는 오히려 더욱더 자긍심을 가지셔도 무방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추혜선 의원님은 20대 국회의원 중에 가장 지역 활동을 골목마다 그리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의 의정에까지 이어온 상징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국회의원 지역 활동으로서의 소문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태 박사님은 노동과 교육 그리고 그간의 지역 내에서의 덕망이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고 또 이분들은 바로 현장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있을 수 없는 3,800명의 안양 시민들과 도민들이 같이 정의당에 입당을 해주는 놀라운 그러한 정치적 대변화를 밑으로부터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시는 거대 기득권 정당 정치의 상징처럼 보인 것이다.
특히나 5선에 이른다는 그러한 정치 경력이 안양 시민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줬는가 하는 것을 안양 시민들은 이제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20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모범적인 지역 활동을 해오신 최선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이성재 후보님 그리고 이종태 후보님의 이 안양의 정의당 원팀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교체와 제대로 된 진보 개혁의 정치적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그걸 위해서 안양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자랑스럽게 이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정치 개혁을 계기를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 분의 후보가 아마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 부분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올리고 싶습니다. 안양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정의당을 주목해 주십시오. 판을 갈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민과 함께, 안양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의 3명의 후보가 함께 이렇게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정말 지역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인 정치판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제대로 선택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이종태 박사가 말씀드린 2개의 바람 중에 하나의 바람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제가 제안했던 가장 그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 정치가 이렇게 바닥을 쳐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린 후에 모든 게 이제 마음이 무너져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이렇게 출마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3분의 출마자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 이끌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서 그리고 온몸을 던져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안양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